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행간. 행간에서 다룰 주제는 어떤 거 잡으셨어요? 엊그제 전직 경찰총장이 보이스피싱에 낚여서 아들이 납치됐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직 총장, 경찰총장? 네. 예. 그런데 경찰의 대응이 아주 남달랐는데요. 어허. 경찰 10여 명과 경찰차 넉 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총수의 오인 신고에 화들짝 놀란 경찰.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오는데 하필이면 전직 경찰총장 집으로 그 전화가 걸린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건가요? 엊그제 오전 9시 40분 무렵이었는데요. 분당에 사는 이모 전 경찰청장의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이 전 청장의 부인이 아마 전화를 먼저 받은 모양인데 아들을 납치했으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누군가 협박을 하더랍니다. 예. 부인이 전화를 끊자마자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의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안 됐어요. 남편이 이 전 청장한테 그 얘기를 전해줬고 예. 이 전 청장이 112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다급한 마음에 그냥 신고를 한 게 아니라 나 전직 경찰청장 누구요. 아들이 납치된 것 같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예. 이 전직 경찰 총수의 아들이 납치됐다는 소리에 분당 경찰서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형사 기동대 차량 1대, 지구대 순찰차 3대, 형사 등 경찰관 13명이 이 전 청장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바로. 네. 와, 신속하네요. 그래서 10분 만에 아들과 전화가 연결이 됐고 예. 보이스피싱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고 결국 소동이 마무리됐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다라는 사실이 10분 만에 밝혀졌어요. 네. 와,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하면 이렇게 늘 신속하게 잘 대처를 해주는가 이제 이건데. 예, 그걸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경찰에 37살 먹은 아들이 납치가 된 것 같다. 누군가 협박 전화를 걸어왔다 이렇게 신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몇 명의 경찰이 출동하는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37살. 네. 예, 초등학생도 37살. 아니고요. 이 40이 다 된 남자가 납치됐다고 하면 아마 경찰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실종 신고는 24시간이 지나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누군가 장난 전화한 걸 겁니다. 잘 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물론 요즘에 경찰이 굉장히 이런 문제에 예민하기 때문에 예. 출동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도 얘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분당 경찰서는 뭐 일반적인 사건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다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는 있지만 전직 청장에 대한 예우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그래요. 이 들리는 얘기로는 기동 타격대랑 순찰차들이 추가로 출동한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동 타격대와 순찰차들까지도. 네. 그래요. 저 청장이 지금 누군지 실명도 나왔습니까? 실명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 시성을 가진 전직 경찰청장이 몇 명 안 돼요.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사건을 10분 만에 마무리 지었다는 그 부분을 칭찬을 하면서 네네. 모두 다 좀 이렇게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게 첫 번째로 우리도 들었던 좀 예. 37이든 27이든 뭐 57이든 간에 납치 신고되면 이렇게 좀 움직여달라. 왜 우리는 항상 안 해주면서.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 살인사건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이 신고하고 출동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제가 떠올랐던 생각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정말 그보다 더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었던 게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예. 물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전직 청장이니까 조금 더 예우할 수 있지 뭐 이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과하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한 사례들이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으니까. 예, 맞아요. 국민보비에 뭐랄까요. 좀 볼썽사나울 정도의 과한 예우 사례들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조현오 전 경찰총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검찰에 출석할 때, 예. 출두할 때 이때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죠? 조현오 청장 때요. 네. 강력계 형사들이 조 전 청장 보디가드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 조 전 청장이 차에서 내리니까 현직 경찰 간부가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문을 딱 열어줍니다. 예. 그다음에 그냥 형사도 아니고 강력계 형사 30-40명이 주변을 에워싸고 밀착 경호를 펼쳤거든요. 60대 시민단체 회원이 조 전 청장에게 막 뭐라고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예. 막 형사들이 몸싸움을 하면서 강제로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좋은 일로 검찰에 나간 것도 아니고 검찰 조사를 받는 조 전 청장이 예. 경찰들과 수고해. 그러면서 일일이 악수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격려하면서 들어가는 장면. 그 당시에도 많이 비판을 받았었죠. 예우치고는 너무 이건 과하다. 수사받으러 오는 건데. 공권력이 사적으로 이용됐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죠. 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검찰 출석할 때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네. 경찰 고위 간부가 출석할 때마다 검찰에 나갈 때마다 이런 현상들이 반복됐는데요. 김용판 전 청장이나 서울청장이나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등등 해가지고 검찰 고위 간부들과 검찰이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한 횟수를 세보니까 36회 정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 치자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전직 총장에 대한 인간적인 예우 차원을 넘어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뭐냐면은요. 2007년 발생한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 보복 폭행 사건. 맞아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요.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일었었는데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하던 사건이 뜬금없이 남대문 경찰서로 이첩이 됐죠. 이관이 됐고 수사를 하는 동 마는 동 했는데 왜 그랬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경찰 수뇌부에게 청탁 전화를 걸었다. 그렇죠.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서 나중에 사법 처리까지 난리가 받았습니다. 났었죠. 그때. 그다음에 경찰의 정관 예우를 금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여러 가지 요구가 거셌지만 제대로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직 경찰 총수가 보이스피싱범인 보이스피싱범에 속았다. 이것도 좀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이 경찰청장에 대한 예우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까지도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사실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의 보이스피싱 낚인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건의 이면 들여다봤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뵙죠.